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라마 로스쿨 1회에서 4회까지 방송된 내용 중에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되는 장면 5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특별히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시청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법률 지식이 시청에 도움이 되는 장면이 있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강솔 A가 자유행위라고 해서 웃음이 터져나왔던 장면입니다. 자유행위가 아니라 자구행위라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어려운 말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난당한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하철 안에서 발견하고 그 카메라를 다시 빼앗은 경우 죄일까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카메라를 보존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죠. 이런 경우를 자구행위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아서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들을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라는 의미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르는데 5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요. 또 하나가 다음에 말할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310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준이가 삼촌 서병주 교수와 관련해서 대자보를 붙인 행위에 대해 로스쿨 쪽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장면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 최근에 5대4로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민사적인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구제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 310조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10조가 적용되어서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리해보면 한준이가 대자보에 적은 내용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만 부수적으로 삼촌을 처벌받게 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 무죄인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서병주 당시 검사장이 친구인 국회의원 고형수로부터 땅을 공짜로 매수한 것을 당시 검사였던 양종훈이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서병주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반박해서 무죄를 받아낸 장면입니다.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막역지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양종훈 교수의 소크라테스식 압박 수업 내용 중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남편에게 유포를 한 사안입니다. 법조문에는 신체를 촬영해야 죄인데 동영상을 재촬영한 거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했었습니다. 법조문상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현재는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에 구멍이 생기면 법을 빨리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교훈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역시 양종훈 교수의 수업 내용 중에서 공무원에게 성행위를 제공한 여성은 성범죄의 피해자냐, 뇌물죄의 피의자냐라고 묻던 장면입니다.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하냐가 우선 문제되는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인데 이게 뇌물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뇌물죄로 인정한 거죠. 네, 지금까지 드라마 로스쿨 1회에서 4회까지 방송된 내용 중에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되는 장면 5가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드라마는 특별히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시청하는데 전혀 불편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